KF-21 전투기가 1556차 비행에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국방탐구생활은 대한민국의 신속 정확한 국방 소식을 전달하며 구독과 좋아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최근 6세대 전투기 설계 및 제작 과정의 속도를 높이며 주목할 만한 기술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몇 달 전 북한이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풍선은 1개에서 3개씩 묶여 있으며 아래에는 약 10kg의 폐기물이 담긴 봉투가 매달려 있다. 이 풍선들은 고도 3km 상공에서 초속 5m 속도로 이동하며 대부분 생활 쓰레기를 담고 있다. 향후 무장 드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산불 유발과 군사적 도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투하형 기폭 장치, 발열 장비, 다탄 두분리 구조 등 복잡한 기술이 확인되어 위협으로 간주된다.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며 한국은 원천 차단을 위해 레이저 무기 체계를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한다. 레이저 무기는 고에너지 광선을 집중시켜 열에너지로 변환, 표적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한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레이저 기반 대공방어 시스템을 완성해 실전 배치까지 성공했다. 국방과학연구소 (AD는) 목표보다 2년 빠르게 레이저 무기 개발을 완료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실험에서 고도 3km에서 접근하는 소형 드론 30기를 모두 요격하며 성능을 확인했다. 국산 레이저 무기는 출력 20kW, 초속 30만 km로 발사되며 1회 발사 비용은 약 2,000원이다. 이는 아이언돔과 비교해도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다. 전력만 공급되면 설치 장소에 제한 없이 운용 가능하며 간단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하다. 이란 공습 상황에서 한국의 레이저 요격 체계가 50만 원으로 드론을 모두 격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 개발 배경에는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투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국방부에 충격을 주며 무인기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애드는 KF-21 차세대 모델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정인기를 조기에 제거하는 계획을 밝혔다. 불과 2년 만에 전방부대 실전 운용을 시작하며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를 보여줬다. 지난 3월 해병대 레이더가 북한 상공에서 정체불명 비행체를 포착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우리 군은 경고 사격 후 반응이 없자 레이저 무기를 가동해 표적을 격추했다. 작년 7월 30일 50cm 크기의 DJ 팬텀 4드론이 불규칙한 경로로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충청남도 태안 ADD 안흥 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건이 이 드론을 향해 발사됐다.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기자단을 초청한 시연에서 레이저 광선은 1초도 안 돼 드론을 불태웠다. 드론은 화염에 휩싸여 건물 지붕에 충돌하며 큰 소리를 내며 추락했다. 군 관계자는 레이저가 1km 거리에서 발사됐으며 10초 내 목표를 무력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은 실전 배치를 앞둔 블록건으로 스타워즈 광선 무기가 현실화된 순간이었다. 10월 4일 계룡대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블록건 모델이 일반에 공개됐다. 청광으로 명명된 이 무기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고출력 레이저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청광은 레이더로 적 드론을 탐지 추적 후 섭씨 700도 이상의 연료 엔진을 파괴한다. 20kW급 출력으로 북한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췄다. 전력만 공급되면 즉시 가동 가능하며 발사 비용 2,000원으로 경제적이다. 기존 20mm 벌컨, 30mm 대공포, 신궁, 천궁 대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신궁-천궁 미사일 발사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하며 청광은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다. 청광은 하드킬 방식으로 광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표적을 직접 손상시킨다. 소프트킬은 물리적 타격 없이 상대 장비 성능을 떨어뜨리는 방식과 구분된다. 탄약이나 화약을 사용하지 않아 낙탄 2차 피해 우려가 없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안전하다. 청광은 최전방에서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소음 없이 은밀한 작전에 유리하다. 다만 기상 상황이 나쁘면 성능이 제한되며 비는 한계가 명중률을 낮춘다. 레이저 무기의 성능은 출력에 따라 결정되며 출력이 높을수록 파괴력이 커진다. 현재 20에서 60kW급 출력은 드론 요격에 적합하며 대전차 미사일 방어는 100kW가 필요하다. 순환 미사일은 300kW. 전투기 지상 장비 무력화는 메가와트급 출력이 요구된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블록권 출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8년까지 블록 3개발을 완료하고 출력을 100kW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지난해 12월 서울 상공 방어를 위해 20kW급 블록권을 건물 지붕에 배치했다. 이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와 최근 유해 물질 풍선 투척에 대응한 조치다. 레이저 무기가 본격 운용되면 전장 환경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초속 30만 km로 표적을 정밀 타격하며 중력 공기 저항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블록 3무기는 KF-21의 탑재 가능성이 커지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KF-21의 무장체계도 레이저 기술 중심으로 개선될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자전 항공기는 미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만 보유하며 한국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블록 1 개발이 공식 승인됐다. 전자전기는 적 레이더 교전 신호를 감지 후 방해하며 미국 그라울러가 대표적이다. 그라울러는 F-22와 모의 공중전에서 전파 방해로 격추에 성공해 미 공군을 놀라게 했다. 한국형 전자전기는 그라울러와 유사한 성능으로 2032년 민간 공개가 목표다. 전자전기 개발 1단계는 8년 계획으로 장거리 전자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다. 아군 전투기 생존성과 연합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군은 KF-21 기반 전자전기로 적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KNN은 KF-21을 단독 보도하며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초음속 전투기 제조국 반열에 올랐다. 작전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이 F-35보다 뛰어나며 수출 전망도 밝다. KF-21은 국산 부품 비율 70%로 항공기 개발 경험이 짧은 한국에 관목할 성과다. 초기 설계부터 차세대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KF-21은 시스템 확장성을 보여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비공개 시험으로 KF-21에 장착될 특수 무기 성능을 검증 중이다. KI는 AI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차세대 자율 전투기 시대를 선도한다. KI는 쉴드 AI와 손잡고 AI 자율 비행 기술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젠 AI에 60억 원을 투자하며 AI 기술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KI는 AI 조종 시스템 개발과 AI 기반 전장 지휘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젠 AI는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며 데이터 수집 기간을 90% 단축한다. 비용은 절반 이상 줄이며 AI 학습 효율성과 정확도를 끌어올린다. 자동 표적 인식 기능은 표적 식별, 아군 적군 구분,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젠 AI는 기상시간 계절 등 환경 데이터와 폭발추 데이터를 제공한다.
KI 대표는 AI 조종 기술이 미래 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는 1025억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첨단 기술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코난, 메이시아, 펜진 등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독자 기술 기반을 구축한다. KI는 AI 조종 시스템 명칭을 공모전을 통해 카일러드로 확정했다. KI는 쉴드 AI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자율 비행 기능을 시험 중이다.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AI 조종 시스템을 테스트한다. KI는 다옥적 무인기 R 소형 모델의 AI를 탑재해 실제 환경에서 검증한다. RP는 전장 3.1m, 폭 2.2m, 무게 150에서 250kg의 소형 제트형 무인기다. 최대 속도 마하 0.65로 타격, 전자전, 감시, 정찰 등 다기능 임무를 수행한다. TF-21 유무인 연동 데이터 링크 기술을 에이프와 연계한 넥스 체계를 구축한다.